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 6월 14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국민의힘 이준석 신임 대표 관련한 기사가 무더기로 쏟아졌습니다. 이런저런 분석 기사 이런 것도 있지만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거의 모든 언론과 지금 인터뷰를 하고 신문도 그렇고 방송에도 이 섭외가 오는 모든 방송에는 다 출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중간중간 본인의 SNS를 통해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많은 기사거리가 쏟아지고 있는데, 자, 지금 초반이라서 이준석 대표가 할 말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계속 방송 출연을 하고 패널로서 출연을 하면서 본인의 입장을, 본인의 생각을, 정치적인 견해를 밝혀온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 당대표의 무게감과 제1야당 대표의 무게감과 방송 패널로서 하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말의 위국의 어떤 책임성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차이 나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하루 그리고 주말 동안 이준석 당대표는 많은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또 본인의 SNS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자, 지금 당장 이 이준석 대표 체제가 해결해야 할 일이 세 가지 있죠. 자기 대권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홍준표의 복당이나 윤석열의 입당, 또 안철수의 합당, 이런 것을 당장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단 복당은 빨리 성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죠. 복당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복당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쇼타임은 끝났다.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역량을 볼 차례다. 이제 쇼타임은 그동안 패널 있을 때 하고 또 경선 때 했으면 됐고, 지금은 당대표가 됐으니 역량을 발휘하라. 이렇게 충고를 했죠. 시대 통합을 하고 당대표로서 당의 얼굴이 되어 이 험한 정치판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힘든 시험대에 올랐다. 그러니 이제 쏘는 그만하고 역량을 과세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대표는 금요일에 당대표에 당선된 이후에 주말 그리고 오늘 이 행보를 보면은 여전히 이준석 대표가 아직은 이 쇼윙 보여주는 데 여기에 요전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의 모든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요청하는 방송 프로그램에는 모두 나가고 중간중간 SNS에 글도 올립니다. 자, 야당 대표가 국민들과 소통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그런데 가유불급입니다. 지금은 가유불급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 자, 몇 가지 문제가 계속 생길 수가 있죠. 하나는 지금 이렇게까지 모두 인터뷰하고 방송 나가고 SNS 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 초기의 당 운영 구상, 또 어떤 대선 종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데 대한 그 전략, 이것은 언제 다 논의를 하고 구상을 하는지, 그것 자체가 저는 궁금해지고, 또 방송마다 이렇게 나가서 막 말을 하고 하다 보면은 말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너무 많은 말을 하는데 말 실수가 나오게 되면은 한 방에 훅 간다. 그런 말이 있죠.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설화 때문에 망쳐버리는 인생 여정을 정치 여정을 망쳐버리는 그런 일도 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말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이 정치권의 제1야당 대표와 격이 맞지 않는 그런 일종의 가십거리를 가지고 막 네티즌과 논쟁을 벌이고 설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당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우선 이준석 초반부터 모든 언론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이목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주말 동안에 일어났던 이준석의 행보, 언행, 이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선 홍준표의 그 복당 문제부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논의를 돼야 됩니다. 서울시당에서는 이미 처리가 됐고 최고위원회의에 올려서 이 복당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자, 최고위원회의 열리기도 전에 방송에 먼저 출연해서
이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 여기에 출연을 해서 복당 문제에 대해서 최고위원회의도 열리기 전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홍준표 의원의 복당에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은 지금 원리 원칙상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판단할 때 복당할 수 있어. 자, 그 홍준표 의원의 핵심 측근인 배현진 의원도 최고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걸림돌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만 저희가 최고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당의 최고 결정기구에서 정치적 논의를 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떤 분이 제기하실지 모르지만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하겠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본인의 방송에서는 이미 걸림돌 없다 했는데 자기가 결론 다 내놓고 이 최고위원회의는 구색을 맞추는 그런 기관으로 스스로 하락을 시켜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셈이죠. 자, 그리고 또 이준석 체제에서 초반에 최대 관심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당 문제입니다. 그 경선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는 일종의 자강론, 또 버스 정시 출발론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심결을 좀 건드렸죠. 건드렸는데 대표가 되고 나서도 계속 어제 오늘 또 방송이나 이런 데 출연을 해서 계속 그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버스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버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CBS 라디오, 이번엔 CBS입니다. CBS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국민의힘 안에서 대선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8월 중순쯤에는 윤석열이 입당해야 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버스 정치 출발론이죠. 8월 중순에는 버스 출발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일정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당 밖에 훌륭한 주자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가이드라인을 원할 거다. 8월 중순 내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는 것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타지 않으면은 우리는 버스는 출발한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 시사평론가 장예찬 씨, 이준석 대표보다 나이가 적죠. 그래서 서로 호영호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준석 대표가 한 적이 있는데, 장예찬 씨가 또 오늘 또 이것을 가지고 이 SNS를 통해서 또 받아쳤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8월 대선 버스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출발하면은 버스 기사만 손해다. 택시 타고 목적지로 직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언제 들어오라고 얼음장을 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 윤석열은 버스 안 타도 택시 타고 목적지로 직행해서 먼저 갈 수 있다. 그리고 버스비를 두둑하게 낼 수 있는 손님이 한 명도 없는데 먼저 출발하면 버스 기사만 손해다. 자, 윤석열 총장은 버스비를 두둑하게 낼 수 있는 손님, 지지율이 높은 손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것은 마치 어떤 희화를 시켜버리는 것이죠. 뭐 버스론, 뭐 택시론 이것이 확확 와 닿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서로 신경전을 벌이면서 SNS나 이 방송을 통해서 서로 거의 어떤 말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되면은 좀 진중한 면이 없어집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느 방향이 옳은지 이런 것을 서로 협상을 하고 논의를 하고 그런 자리가 필요할 텐데 지금 서로 밖에서 방송을 통해서 뭐 전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말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지금 논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이것도 뭐 꼰대 같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는 아마 진전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준석 오늘 MBC 김종배 시사 집중에도 출연을 했습니다. 계속 뭐 여러 방송에 언제 다 나갔는지 방송에 상당히 많이 출연을 했는데 MBC에는 또 출연을 해서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보겠다고 했던 그것은 현직이라도 봐야 된다. 현직이 다시 나오더라도 오세훈이 가령 1년 후에 서울시장 다시 나오더라도 자격 시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현직이라도 시험을 봐야 된다. 입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한테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험이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참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현직이 통과 못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야말로 이 제도가 필요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닐까. 이 당에서 시험 보는 것을 현직이 통과 못하면은 봐라 이것도 통과 못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이 시험을 누가 낼 것이며 뭐 어떤 것을 낼 것인지 자, 그것조차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래 그 지방선거는 내년에 실시가 되죠. 내년 6월에 실시가 됩니다. 그런데 3월 대통령 선거에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실패하면은 이준석 체제는 9개월 만에 끝납니다. 비대위 체제로 돌입을 하죠. 그러면 본인도 실패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힘 정권 창출도 실패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거기에 매진을 해야 될 텐데, 정권 창출에 매진을 해야 될 텐데, 그 이후에 지방선거까지 다 지금 본인이 공천권을 가지고 좌지우지하겠다, 공천 시험 보겠다. 자, 이렇게까지 지금 일종의 오바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SNS를 통해서 막 이야기도 하고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저는 이해하기 어려운 게 따릉이 논란입니다. 따릉이 서울시가 운영하는 그 공영 자전거죠. 어제 국회에 처음 들어가면서 따릉이를 국회 의사당역, 9호선 국회 의사당역에서 따릉이를 타고 국회 본청까지 갔는데, 저도 국회를 자주 가면서 지하철을 이용해보지만은 따릉이, 그러니까 이 지하철역에서 국회 의사당역 앞에서 나와서 국회 본청까지 가는데 한 2, 3분이면 갑니다. 바로 국회 정문 앞에 그 지하철역 입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릉이는 그 건너편에 있는 출구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쪽으로 바로 안 나오고 건너편까지 가서 거기서 따릉이를 가지고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사진 기자들 다 있는 것도 알고, 그러니 이거 쇼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또 네티즌과 설전을 이준석 대표가 벌였습니다. 어젯밤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정을 다 마치고 인터넷을 보니 따릉이가 화제가 됐다. 그러면서 따릉이가 뭐 어떻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방송국 건너 다니기를 하다 보면 정시성, 편리함으로 지하철 서울 시내 뭐 정기권 플러스 따릉이가 최고의 이동수단이다. 한 달에 6만 원 이내로 지하철 60회까지는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게시물을 본 한 네티즌이 댓글에 이렇게 답니다. 국회 의사당역 6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국회 들어가는 입구다. 따릉이는 5번 출구 언저리에 있다. 그러니 이준석 대표가 일부러 국회가 떨어진 출구로 나온 후 따릉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넜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따릉이 이용 시간은 최대 2시간인데 이 이상 사용하면 추가 요금이 붙는데 따릉이 타는 사람이 추가 요금 부담하면서 쓰지 않는다. 이준석이 2시간 만에 퇴근했을 리가 없으니 다른 사람이 대신 반납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쇼도 좀 성의가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거 그리고 또 이것이 뭐 쇼다 아니면 뭐 신선하다 이런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논외를 치고, 아니 이런 말이 이런 것이 나오면은 그냥 강 대표가 그냥 지나쳐야죠. 이것을 가지고 본인이 일일이 또 공박을 합니다. 이 네티즌이 단 글에 다시 답글을 이준석이 올려서 이 6번 출구 자체가 개찰구에서 엄청 멀다. 그래서 역 근처에서 따릉이를 대여한 이유를 설명을 했고, 대신 반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또 네티즌이 말한 데 대해서는 국회 본청에 따릉이 반납소가 바로 있다. 저도 펼쳐놓고, 그러니까 그 네티즌에게 지도 펼쳐놓고 연습하실 것이 아니라 가보세요, 직접. 하하하. 자,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이 따릉이 문제를 놓고 이 네티즌과 설전을 벌이고 논쟁을 하는, 자, 그런 지금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종일 방송에 출연하고 또 SNS에 본인의 글을 막 올리고 모든 신문에 인터뷰를 하고, 자, 이것이 이 짧은 기간에 초반에만 끝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치겠지만, 아마 이준석 스타일을 보면은 계속 무슨 현안이 있으면은 어떤 대변인을 통해서나 이렇게 공보라인을 통해서 하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SNS에 글도 올리고 뭐 신문 인터뷰도 하고 방송 출연도 막 할 텐데, 그것이 어느 선까지는 소통에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정치 쇼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정적인 말 실수도 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무게감이 없고, 또 어떤 이 윤석열 입당이나 홍준표 복당이나 안철수와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실효성이 훨씬 떨어진다. 그런 걱정에서 오늘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그 이준석 대표의 행보, 언행 이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